오늘도 노트를 펼쳐봅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발끝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보았는데도 말입니다. 공포였어요.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기분.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새벽 4시 30분 체육관에서 스매시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별이 아직 반짝이는 시간인데도 어둠 속 체육관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한 선수가 코트에 섭니다. 이제 가스물을 넘긴 선수, 세계 랭킹 1위.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 땀으로 범벅된 얼굴. 거친 숨소리. 떨리는 다리였지만 그러나 세영은 다시 점프합니다. 둔탁한 셔틀콕의 소리가 들립니다. 셔틀콕이 네트 너머로 꽂힙니다. 완벽한 스매시였지만 코치는 고개를 흔들며 각도가 틀렸잖아. 다시. 세영도 안다. 각도가 틀렸다는 걸. 다시 반복 훈련을 합니다. 전 세계 배드민턴 인구가 3억 명 이상이라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 세계 1위.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3억 명 중에 단 한 명.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수천, 수만 번의 스트로크, 밤을 새운 체력 훈련,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2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 그 무게를 우리는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또래 친구들은 카페에서 수다 떨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여행 가고 연애하고 늦잠 자고. 하지만 세영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훈련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고 싶은 잠 못 자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왜? 메달 하나 때문에?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 자신과의 약속?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도전. 의미 있는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영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세영이를 보면서 나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쉬운 일만 찾고 있는데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좀 쉽게 돈 벌 길 없나? 이 고생해 가면서 이 쥐꼬리 월급 받아가지고 뭘 하겠나? 그런데 세상 한쪽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통을 이겨나가는 사람과 고통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틈만 나면 봉사활동을 다니는 김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봉사단체에서 다음 여름 휴가 때는 소록도로 봉사활동 가기로 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김 씨는 여름 휴가 10일 동안 나환자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말렸지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계림치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상처를 소독해드리고 말벗이 되어주고 돼지우리를 치워주고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봉사활동 때문인지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내가 여보, 왜 신발을 신고 들어가요? 응?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가 왔나? 내가 왜 이래? 혹시? 하면서 내가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발이 저려오면서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바늘로 찔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팔을 꼬집어 봤지만 역시 감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어요. 설마 내가 걸린 건 아니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걸리다니 제발 아프게 해주세요.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없애주세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김 씨는 정반대로 기도했어요. 고통을 주십시오. 아프게 해주십시오. 새벽 무렵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발끝에서 무언가 느껴졌어요. 찌릿.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어제 바늘로 찔렀던 곳이 통증이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있잖아. 기쁨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순간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하자면 한센병은 아니었구나 하고 안도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쪽 세계에서는 안세영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오지만 참고 견딥니다. 고통을 견디며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지요. 찢어지는 근육통, 숨막히는 심폐압박, 땀으로 범벅된 몸. 선수로 나선 이상 그들은 고통과 싸웁니다. 선수로 나선 이상 게으름은 없습니다. 짜여진 계획에 따라 다시 체육관을 향합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 세영이는 라켓을 잡았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몸이 말해요. 그만해. 쉬어. 포기해. 하지만 세영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 후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고통 자체가 축복임을 아는 선수죠.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서 도전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코치의 외마디가 울려 퍼집니다. 다시 하라는 짓입니다. 세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셔틀콕을 내리쳤어요.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 완벽한 각도로 내닿습니다. 코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했어. 그 순간 세영의 얼굴에 고통과 희열이 교차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셔틀콕을 수천 수만 번을 쳤어요. 셔틀콕의 그 소리 속에는 수천 번의 실패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만 번의 눈물도 들어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고통이 그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리 속에는 불굴의 의지가 들어있고 성장의 기쁨과 승리의 환희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미학입니다. 한편 김 씨는 고통이 돌아온 것을 보고 내 삶이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삶이 돌아온 것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일시적 감각 둔화였다는 결과를 받았고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공포는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봉사활동을 갔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할머니, 언제 잃으신 거예요? 글쎄, 언제인지 모르겠어. 네, 통증이 없으니까 말이야.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걸어가다가 바닥에 뭐가 떨어진 걸 봤어. 주우려고 보니까 손가락이더라고. 내 손가락? 그제야 알았어.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는 걸.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귀에 댔는데 다리미를 귀에 댄 것이었어요. 전화기인 줄 알고 다리미가 얼굴에 붙어버렸어요. 지지직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몇 초 후에 타는 냄새를 맡고 정신을 차렸지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게 큰 화상을 입었는데도 통증은 없었어요. 여러분, 고통 없는 고통?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들의 외침은 고통을 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감각을 돌려주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는데 이들은 고통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통이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떠올려 본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픔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힘드시죠? 힘들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향한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의 심정을 알겠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끈질긴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파산을 하고 막노동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살아온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를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내 앞에 벌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신은 한쪽 문은 닫았어도 반대편 문은 열어놓았다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해서 끝났더라면 새로운 보금자리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단 한 치 앞이 안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그도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세계 1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알겠어요? 고통에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고통은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입니다.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성장을 촉진하는 자극제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기도 하고요. 다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손가락을 잃은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파봐야 사랑을 알고 상처를 받아봐야 그 사람을 알고 고통을 겪어봐야 인간이 되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약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고통을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했다면 지금쯤 소파에 앉아 게임이나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억 명의 셔틀콕 하는 사람들 중에 세계 1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피하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머무는 게 아니라 뒤처지겠지요. 고통을 견디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쉬운 길만 가면 성장은 없을 겁니다. 힘든 길을 가야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결승전의 날입니다. 28년 만에 금메달을 향해 온 국민이 셔틀콕 하나하나를 지켜봅니다. 세영이는 점프를 했어요. 셔틀콕의 소리와 함께 모든 고통이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의 훈련, 눈물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셔틀콕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꽂힙니다. 심판의 손이 올라갔어요.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겼다는 마지막 순간. 세영이는 무릎을 꿇더군요. 보고 있는 저도 감격했어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의 감격의 눈물이었겠지요.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세영이는 알았을 겁니다. 진짜 승리는 금메달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을 이겨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것이 승리의 진짜 금메달이 아니겠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의 공포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고통 없이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의 삶을 보며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을 연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려면 고통의 통로를 반드시 지나야 해요. 쉽게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배드민턴의 기본을 가만히 보세요. 셔틀콕을 힘껏 내리치고는 언제나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배드민턴의 리듬입니다. 공을 친 후에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음 공을 받기 위해서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와도, 넘어져 실패해도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리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다면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고,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내 뺨이라도 치겠지요. 그래도 오늘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인생으로 벌거벗고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입에 침은 마르고 입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세상 살아 뭐하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빚더미가 자살로 내몰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자살을 계기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죠?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렸어요. 당신의 열린 문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절대 사람이지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고통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제 경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영은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일 다시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날 것이고 다시 라켓을 들 것입니다. 다시 고통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이 그녀를 살아있게 할 것이니까요. 그 할머니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고통을 주세요. 아픔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남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고통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 예리한 고통이 우리를 꺾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날의 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닐까요? 금메달을 들고 있는 세영의 얼굴에는 고통과 희열이 교차합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지치는 내 모습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고 이것이 인간 존재의 숭고함 아니겠어요? 쉬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부딪혀 나갑시다.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신은 한쪽 문을 닫았어도 다른 쪽 문은 열어놓았다는 말을 잊지 맙시다. 고통은 불행의 전조가 아니라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상처가 있기에 우리는 이해를 배웁니다. 아픔이 있어서 우리는 성숙해지잖아요. 오늘도 이 지구촌 어디선가에 안세영 같은 선수들이 새벽을 깨우며 훈련하고 있을 것이고, 할머니처럼 지구촌 어디선가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명입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당신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에세이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